가벽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벽공사 외 별개로 갈바공사까지 해가지고 한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정도 들어갔습니다. 닥트 같은 경우는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악점은 30평 공사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은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사해 보는 것의 송성호 대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외부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날씨도 추운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왜 굳이 이렇게 밖에 나와서 영상을 찍게 되었냐면은, 저희 한식새끼 항상 매출 1등을 달성하는 곳이죠. 바로 관악점. 관악점이 월 매출 2억 3천을 찍고, 이제 관악 점주님께서 홀매장의 욕심도 가지시고 장사에 대한 또 포부가 남다른지라 저도 적극 본사에서 도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앞으로 오픈 예정이 아마 2월 중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장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상가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이 가게들을 어떻게 공사를 진행하고 막막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희가 상가 계약부터 오픈 준비, 오픈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낱낱이 상세히 앞으로 영상에 달아볼 거니까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 영상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영상에 소개해드리기 앞서 가게 매장과 계약은 저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뭐 구해줘 매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신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보통 네이버 부동산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 관악구에서 매물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무권리 매장이 나왔었고, 이 매장의 평수는 한 30평 정도 됐었습니다. 무권리 매장이다 보니 간단하게 위치만 파악하고 괜찮다고 판단하여서 바로 계약을 진행했고요. 여기는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집이었습니다. 피자집이었는데 뭐 닥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서 계약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고, 무권리인데 최대한 우리가 공사 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잡고 가게 계약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현장을 가서 위치 파악을 한 후 가게 계약을 진행하였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다시피 저희는 첫 공사는 12월 25일 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첫 공사는 당연히 철거 작업입니다. 이 철거 작업은 다행스럽게도 건물주님께서 비용 부담을 해주셨고요. 한 7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뭐 운 좋게 철거 비용은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거 기간은 총 3일 정도 걸렸고요. 철거 작업은 그렇게 진행을 하였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 공사는 가벽 작업을 했습니다. 가벽은 홀과 주방을 공간을 분리해주는 가벽 작업과 또 매장 구조, 매장 동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가벽 작업을 진행했고요. 가벽 공사는 12월 28일부터 1월 2일까지 총 4일 동안 가벽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좀 평수가 되다 보니까 기간이 걸린 건 사실이고요. 관악점이 배달 매출만 2억이 넘는 매출이다 보니까 주방 공간을 꽤나 많이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방 공간을 좀 넉넉하게 좀 가져갔고요. 그리고 홀 평수는 한 12평 정도, 그 정도로 구조를 짜서 가벽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벽 공사 또한 저의 영상을 예전에 보셨던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화이트보드를 축소판으로 사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는 미리 구조를 정하고, 보통 가벽 공사는 2P가 원칙입니다. 그 2P라는 거는 2장을 덧댄다는 거거든요. 이 1P로 했을 때에는 가벽이 아무래도 조그만,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조그만 충격에도 금방 부서지고 금이 가고 구멍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2P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홀 쪽은 일반 석고보드를 사용하면 되고요. 주방 쪽은 아무래도 뭐 물이 튈 환경들도 생길 수 있고 아무래도 좀 습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 주방 쪽은 석고보드를, 방수형 석고보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벽 공사를 할 때 주의사항은, 이 시공이 끝난 뒤에는 이 위치 변경이나 이런 구조 변경들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이 처음에 구조를 짜실 때 정말 신중하게 구성하셔서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벽 공사를 하실 때에는 꼭 첫날에는 전기업자와 같이 협업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벽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거든요. 이 보통 우리가 동선을 짜고 매장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뭐 형광등 위치, 뭐 벽등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뭐 주방 안에 이제 콘센트 위치, 뭐 스위치 위치,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가벽 공사할 때 위치 선정을 미리 해놓는 게 좋고요. 그럴 때 미리 전기와 같이 첫날 같은 경우는 협업을 해서 선을 미리 빼놓고 작업을 하셔야 나중에 전기 공사를 할 때 추가적인 일정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가벽 공사와 전기 공사는 첫날에는 특히나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가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는 바닥이 너무 울퉁불퉁하고 높낮이의 격차도 좀 심해서 저희는 바닥을 평탄화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보통 뭐 미장이라고 하죠. 뭐 바닥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거는 하루가 걸렸고요. 뭐 영상에 보시다시피 바닥을 이런 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바닥 평탄화 작업이 끝난 후 바로 주방 쪽에 바닥 타일 공사를 진행을 하였고요. 제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지만 주방 공사는 뭐 중간에 트렌치 공사를 하고 물이 빠지는 그런 트렌치 공사를 보통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트렌치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희 한시세끼 매장들은 거의 뭐 기존의 매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시설이 돼 있는 걸 권리금 주고 인수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신규로 공사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트렌치 공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닥에 보시다시피 저는 600각, 600에 600짜리 크기의 폴리싱 타일, 유광 타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청소면에서 굉장히 간편하고요. 유광이기 때문에 때도 덜 타고요.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미끄럽지 않느냐. 저희 한시세끼 같은 경우는 그다지 바닥에 물을 흘리거나 바닥에 물이 떨어질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업종에 맞춰서 공사를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트렌치 공사가 돼 있으면 단점 중에 하나는 매일 물 청소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일 물 청소를 하니까 뭐 좀 더 청결하고 깨끗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600에 600 폴리스타인 유광 타일을 깔면 오히려 청소면에서 훨씬 더 시간적인 절감이 많이 되고 청결 부분에서도 훨씬 더 이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 브랜드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주방 공사를 할 때 600에 600 폴리싱 타일 유광 타일로 공사를 한다는 점 알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닥 공사가 끝난 후 그 다음날 바로 홀 쪽에 타일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는 이제 테라조라고 하는 600에 600의 테라조 타일과 중간에 포인트 타일을 같이 디자인을 넣어서 바닥 타일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가 이제 벽면에 이 초록색 모자이크 타일을 이제 시공을 하는데 이 발주가 조금 저희가 모자르게 한 3박스 정도 모자르게 발주가 와가지고 추가적으로 또 이거를 업자에게 맡기면은 하루 인건비며 뭐다 해가지고 한 30~40만 원이 또 지출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은 저하고 관악 점주가 직접 셀프로 시공하는 모습입니다. 2번 하라고 하면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바닥 공사가 끝난 후에 저희는 이제 설비 공사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영상은 이 설비하시는 사장님과 같이 이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고, 어쨌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100% 다 맡긴다라기보다는 내 생각과 사장님 생각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공사를 해야 훨씬 더 공사 결과가 좋게 나오고 퀄리티 부분에서 좋게 나오니까 이 공사를 할 때 항상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셔서 공사가 잘 되고 있는지, 원하는 대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파악하시고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배수구가 매장 저 멀리 뒷문 쪽에 배수구가 있다 보니까 좀 피치 못하게 이렇게 파이프 배관이 좀 노출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데 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크게 지장이 전혀 없었고, 어쨌든 이 파이프들은 각종 냉장고, 작업대, 화구, 싱크대 이런 것들로 다 그 뒤쪽으로 다 안 보이는 공간으로 숨겨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도 설비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뭔가 좀 잘 보셔야 될 거는 보통 물 구배라고 하죠. 물이 어느 정도 잘 내려가게 각도를 줘서 파이프 공사를 시공을 하셔야지, 이 물 구배를 너무 안 주고 그런 식으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하다 보면 나중에 하수구 막힘 등등 좀 정말 장사하면서 겪는 최악의 상황들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설비하실 때에는 업자분들에게 꼭 물 구배는 좀 넉넉하게 좀 줘서 물이 잘 흘러나갈 수 있게끔 잘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설비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닥트 후드 작업을 공사를 했습니다. 닥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대형 프랜차이즈 피자집이었었어가지고 어느 정도 닥트 시설은 돼 있었는데요. 어쨌든 저희 화구 구조에 맞게 또 닥트는 또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닥트 후드 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닥트 후드 시공을 할 때 가장 큰 고려할 부분은 이 모터 세기입니다. 모터 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솔직히 음식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문제는 모터 파워가 세면 셀수록 소음 문제가 많이 발생된다는 점, 주변 민원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다행히도 이 건물은 7층 높이의 건물이라서 옥상에 별다르게 소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곳이라서 저희는 모터를 3마력짜리로 가장 좀 센 모터로 사용을 하였고요. 아무래도 볶음밥이나 덮밥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아무래도 연기가 좀 많이 생기고 기름도 조금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모터는 좀 최대한 센 거를 달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간혹 이런 소음 문제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때에는 좀 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모터의 마력수와 요새는 뭐 저소음 모터라고 해서 이런 것들도 꽤 있는데 그럴수록 뭐 흡입력은 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것들 잘 고려해 보시고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빨아들이는 모터만 달면은 끝납니다 솔직히. 근데 홀매장 같은 경우는 흡기하고 배기를 같이 시공을 하셔야지 빨아들이는 공기만 있으면 외부에 있는 공기들도 많이 매장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공기도 넣어주는 흡기 배기에 조화롭게 시공을 하셔야 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닥트 시공이 됐고요. 닥트 시공은 뭐 여기 사장님들이 젊은 두 사장님들께서 워낙에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잘해주시는 사장님들이라 항상 닥트 공사는 100% 만족을 하고 저희가 시공을 맡기고 있고 저희 한시세끼에 대한 브랜드도 거진 이 분들이 해주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광고는 아닌데요. 수많은 업자들이 있고 수많은 사장님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 두 사장님들한테 항상 닥트 후드는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닥트 후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함석으로 하냐 스덴으로 하냐 이런 차이가 있으실 텐데 저는 스덴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점은 가격이 꽤나 비싸다. 장점은 오랫동안 깨끗하고 뭐 부식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함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청소의 부분도 좀 힘들고요. 또 철판이기 때문에 부식의 요소도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비용 절감을 원하시면 함석으로 하시면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올 스덴으로 작업을 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한 거는 전기 작업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벽 공사하고 전기 공사는 첫날 같은 경우는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미리 전기를 빼놓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전기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통 홀매장 같은 경우는 레이스웨이 시공을 많이 하고요. 레이스웨이 시공을 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출이 안 된다라는 점이죠. 저 레이스웨이 안에 전선들이 다 안으로 숨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깔끔하게 시공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레이스웨이 방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주방 같은 경우는 보통 레이스웨이 작업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보통 CD관이라고 해서 해가지고 다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하는 김에 주방도 레이스웨이 작업으로 진행을 했고 최대한 전선이나 이런 것들은 노출을 안 시키려고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기 공사는 레이스웨이 공사를 시공을 진행하면서 이제 각각의 형광등 위치 그리고 홀 쪽에는 레이스웨이에 이제 레일을 깔고 그 레일 조명 등 그 레일 조명 위치 이런 크기들을 저희가 고려해서 레이스웨이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각각 콘센트 위치라든지 뭐 벽등이면 벽등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정확하게 세밀하게 작업을 했고요. 이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 밥솥이라든지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순간 전력 사용이 높은 제품들이 놓여지는 곳에는 콘센트를 각각 차단기로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하시는 걸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보통 영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전기 떨어졌어요. 전기가 갑자기 떨어져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밥솥만 봐도 콘센트 2개 밥솥만 들어가도 그 이상 뭘 하나만 껴도 차단기가 보통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력 소모량 자체가. 보통 그래서 저희는 밥통, 전자레인지, 이런 실링기 이런 집기들이 위치하는 곳들은 꼭 2구 콘센트를 각각 차단기에 연결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야 절대 전기가 오버 나지 않고 뭐 차단기가 내려가는 등 정말 장사하는 데 있어서 정말 최악의 상황들은 안 생기기 때문에 꼭 전기 공사를 하실 때에는 이런 점 꼭 고려하시고 공사해 주신 업자분들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문제없게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전기 공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시공한 것들은 이제 페인트 작업입니다. 페인트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페인트는 주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어두운 계열인 뭐 회색이라든지 뭐 쥐색, 검은색 계열로 이제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한식세끼만의 이런 색깔이라든지 컨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색깔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해진 색깔대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내부, 외부 갈바, 기둥 뭐 이런 것들에 이제 페인트 작업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제 점점 매장다운 매장으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저는 공사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새벽 6시부터 보통 저녁 6시, 5시 정도까지 항상 계속 있으면서 업자분들이 잘 해주시지만 혹시라도 뭔가 의사소통이 잘못되는 부분들이 시공이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렇게 항상 가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작업이 끝나고 난 뒤 저희는 이제 화구 공사, 가스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가스에 대한 거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 가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만간 따로 영상을 올려드려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사장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가스는 몇 등급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매장에는 몇 등급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거를 알고 업자분들에게 공사를 의뢰했을 때와 모르고 업자들에게 의뢰를 했을 때는 저는 솔직히 시공비가 차이가 꽤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우리 주방에서 사용하는 가스 소모량, 총량을 알아야 됩니다. 이 총량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내용이 다룰 것들이 꽤나 있어서 이거는 조만간 따로 영상으로 제작을 할 테니까요. 이거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저희는 화구가 총 12개의 화구가 들어갔고요. 뭔 화구가 저렇게 많아?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2억 6천의 매출을 찍은 곳입니다. 화구 12개가 많다면 많을 수 있으나 저희는 저 12개도 거의 풀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구의 12개만 해도 가스 사용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가스 튀김기 들어가고요, 가스 온수기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스 총량이 점점 올라갈 텐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악점은 가스를 16등급으로 시공을 하였고요. 16등급이면 굉장히 큰 소모량의 가스 시공을 한 거고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화구가 제일 많이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지금 이제 가스 공사를 하고 화구 공사를 하고 곧바로 가스 온수기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 전기 온수기하고 가스 온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단 제품의 크기가 제일 많이 차이가 나고요. 전기 온수기 같은 경우의 장점은 시공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전기로 간편하게 돌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겠고, 단점은 물이 끓는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린다라는 점, 그리고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물이 뜨거워지기까지 좀 시간이 좀 꽤나 오래 걸린다라는 점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저렇게 가스 온수기는 용량에 비해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 그리고 뭐 보일러보다도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순간적으로 물을 데우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단점이라 하면 가스 온수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가스 공사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연기가 나가는 또 별도의 통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벽을 또 타공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좀 전기 온수기에 비해서 시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장단점을 명확하니까요. 그거 고려해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식세끼의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전기 온수기를 그동안 추천해서 달았고요. 홀 매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홀에서 나오는 설거지라든지 이런 뜨거운 물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가스 온수기를 시공을 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스에 대한 모든 또 공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시공만 남았는데요. 이제는 간판, 외부 시트 작업, 그리고 내부 쌓인 물 등 안에 전반적으로 이제 마무리 인테리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런 컨셉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약간의 레트로 감성의 인테리어를 컨셉으로 잡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쁘게, 저로서는 정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간판 업자 사장님들도 저희 한식세끼를 거진 공사
공사를 해주신 사장님이신데 항상 만족할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고 또 가격 또한 굉장히 저렴하게 진행을 해주셔서 항상 저는 만족하게 이 사장님과 같이 함께 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을 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이제 그냥 일반 사장님들께서는 이 디자인을 어떻게 맡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간판 업자한테 100% 의존을 해서 디자인을 하게 될 텐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험이 좀 많고 좀 많은 종류의 간판이라든지 이런 사인문들을 제작하고 시공을 했던 업체들을 잘 선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간판 같은 경우도 정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이번에 대구 성서 이곡점이라고 홀매장을 이번에 또 지금 오픈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 지금 영상도 아마 곧 저희 뭐 PD님이 일을 좀 열심히 좀 잘 해주시면 좀 조만간 또 빨리 영상이 업로드 될 텐데 대구 성서 이곡점 같은 경우는 점주님께서 뭐 직접 공사를 진행을 하시겠다 하셔서 저는 뭐 그렇게 하셔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간판 견적, 간판과 내부 등등 총 견적이 부가세 미포함 85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견적을 보고 이거 너무 과하다 싶어서 저희 아까 금방 소개해드렸던 간판 사장님에게 연락을 해서 견적을 한번 재요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결과 견적이 19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말 한 군데에만 너무 의존하고 한 군데에만 믿고 맡기시지 마시고 여러 군데 견적을 요청을 하시고 또 여러 군데 견적 비교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견적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명심하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대구는 간판 같은 경우는 점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업체에서 안 하시고 저희 서울에 있는 업체에서 출장을 가셔서 진행을 하기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바닥 타일이나 뭐 데코 타일 이런 타일 같은 경우는 저는 최대한 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시공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자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타일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자재들 그런 것들을 업자분들에게 다 맡기고 하시지 마시고요. 자재 구매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일은 일당으로 시키시는 그런 방법이 공사 비용을 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업자분들에게 자재 비용까지 다 맡기면은 업자분들도 본인들의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거기서도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의 마진을 드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구매는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일은 일당으로 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시공을 하게 되면 단 얼마라도 시공비가 절감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일당으로 일을 시키다 보면 여기 업자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이 좀 뭐라 할까요? 오해는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당이다 보니까 좀 일을 좀 최대한 좀 느긋하게 하려고 하는 일하시는 분들이 몇몇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사를 할 때에는 직접 나가셔서 일 잘하고 계시는지 보시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눈치도 좀 주시고 그러면서 공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음료수도 잘 대접해드리고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도 힘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재는 내가 구매하고 일은 일당으로 시키고 그러면 최대한 공사 비용을 좀 아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일뿐만이 아니라 뭐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최대한 뭐 등이라든지 우리 홀매장에 들어가는 등기구라든지 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업자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할 수가 사실상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등은 이건데 업자분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등을 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보니까 업자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또 자기 돈으로 구매를 해서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또 붙여서 또 공사를 하기 때문에 등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서 자재는 우리가 대주고 공사는 일당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공사를 저렴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영상을 보시고 또 이렇게 궁금증이나 또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매장마다 컨셉이 다르고 매장마다 인테리어가 다르고 매장마다 색상이 다르고 매장마다 타일이 들어가는 게 다르고 시공 방법이 다 다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의 잣대로만 놓고 볼 수 있느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첫 번째 이유는 공사 비용을 어떻게 아낄 것이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하는 것과 모르고 있으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들은 견적 차이가 굉장히 많다 보니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은 것이지 무조건 제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요. 뭐 그것도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고 공사 비용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같은 경우는 간판 외부
외부 시트나 이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견적을 받으실 때 해배당 단가가 얼마인지 여쭤보시면 됩니다. 해배당 단가가 얼마인지, 뭐 예를 들어서 보통 요새는 시트를 좀 저렴하거나 좀 싼 시트를 쓰다 보면 뭐 외부에 많이 노출되고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색이 바란다든지, 뭐 여러분들도 경험을 많이 하실 수도 있고 보실 수도 있는데 뭔가 색상이 흐려진다든지 뭐 시트지 부분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 보통 요새는 UV 시트라고 해갖고 그래도 조금 비싼 시트를 좀 많이 좀 시공들을 많이 하는데요. 외부 시트 같은 경우는 몇몇 업체에 연락하셔서 디자인과 상관없이 해배당 얼마인지 단가를 여러 군데 몇몇 업체에 알아보셔서 견적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빠르게 견적 비교가 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사장님들께서 견적을 내주실 때 보통 평이 몇 평이냐, 아니면 혹은 몇 해배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해배는 일본에서 온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현장에서는 해배라는 단어를 좀 만연하게 쓰시는 것 같고요. 이 1해배가 1제곱미터거든요. 그래서 보통 간판에서는 해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리고 이제 바닥 타일이나 전기, 뭐 페인트 이런 공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평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간판 같은 경우는 외부 시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면적에 다 붙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해배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으니 이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판 시공회 같은 경우는 흔히들 얘기하는 싼 간판,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간판이 이제 플렉스 간판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청가리 간판들이 있잖아요. 청가리 간판 같은 경우는 아주 저렴합니다. 지금 관악점 한지새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채널 간판으로 이제 했는데요. 이 플렉스 간판 같은 경우는 잘 알아보셔야 될 게, 요새는 이 지자체마다 좀 규제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플렉스 간판을 못 쓰는 동네들도 있고요. 플렉스 간판을 만약에 써야 된다고 하면 허가를 받고 써야 되는 지역들도 있고,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간판 통일화 작업을 요새 많이들 하고 있어서 플렉스 간판 같은 경우는 신규로 시공을 할 때에는 꼭 지자체에 한번 알아보시고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만약에 허가를 안 받은 상태에서 뭔가 제재들이 들어왔을 때에는 이게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이 플렉스 간판은 꼭 이 지자체에서 시공을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공사가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뭐 이쁘신가요? 아니면 별론가요? 저는 100% 만족하고 정말 120% 만족을 하면서 이 공사를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외부, 내부 디자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고 또 해야 될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장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시다시피 제가 예전에도 많이 다뤘지만, 배달 전문점은 로고, 썸네일, 리뷰, 배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 요소고, 또 홀매장 같은 경우는 타일서부터 페인트 색상, 그리고 그 내외부 뭐 시트 작업, 간판 작업, 내부 사인물 작업 등등 엄청나게 신경 쓸 것들이 많습니다. 로고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도 뭐 솔직히 광고라고 하면 광고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회사 소쿡에 한번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디자인 작업이랑 이런 것도 최대한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뭐 답답하고 모르시고 어디 알아볼 데 없으시면 뭐 편하게 댓글이라든지 이메일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공사를 딱 시작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매장의 구조죠. 주방은 몇 평을 쓸 것이며, 홀은 몇 평을 쓸 것이며, 아니면 배달 전문점이라고 하면 냉장고 위치는 어떻게 놓을 것이며, 뭐 작업대 위치는 어떻게 놓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솔직히 이런 것들은 뭐 일러스트 파일이나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작업을 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하지만 저도 그런 부분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작업을 할 때에는 그런 방식을 쓰진 않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겠죠, 솔직히. 그러면 저희 영상 한번 상단에 보시면 이 영상 타고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거는 화이트보드나 뭐 화이트보드가 없으시면 뭐 공책이나 뭐 아니면은 뭐 큰 메모장이나 연습장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뭐 오목판식으로 격자선을 만드시고 그 격자 칸 하나마다에 우리가 생각하는 축소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매장에 축소판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장이 30평이다 그러면은 오목판처럼 격자판을 만들고 한 칸에 1cm를 만들어 놓고, 이 한 칸이 예를 들어 뭐 40cm다 혹은 한 칸이 50cm다 이렇게 임의대로 저희가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칸에 50cm면 6칸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3마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평수를 놓고 그 평수에 맞게끔 칸수를 정한 다음에 뭐 냉장고라든지 작업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뭐 냉장고 사이즈, 작업대 사이즈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거에 맞춰서 만드신 다음에 배치를 해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게 매장 구조를 짤 수 있는 방법이고요. 홀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도 평수가 나와 있으면 그렇게 축소판을 만드셔가지고 테트리스 하듯이 맞춰보다 보면 아 이런 식으로 구조가 맞춰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매장 구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직기 기물들의 위치 같은 경우는 하고 난 다음에 놓으면서 맞춰봐야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진짜 큰 낭패를 보십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약간의 10cm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화구도 이 5cm 때문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 있는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꼭 매장 구조들은 축소판을 만드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시는 게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공사 기간은 총 약 20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1월 1일 쉬는 날도 있었고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고요. 최대한 저희는 일정을 딱딱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사 비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벽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벽 공사 외 별개로 외부에 이제 기둥마다의 갈바 공사, 갈바 이제 철판 공사죠. 갈바 공사까지 해가지고 한 9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영상에도 보시다시피 주방과 홀 쪽에 포인트 타일 등등 다 포함해서 6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페인트 같은 경우는 주방, 홀, 그리고 외부, 간판, 갈바 등등 다 포함해서 46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설비 같은 경우는 설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나왔던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등등 같이 이제 요청을 해서 설비하고 폐기물 등등 해가지고 120만 원 정도 지출이 생겼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증설이랑 이러고 이제 레이스웨이 각등 이제 전기 공사들이 들어간 부분에 있어서 한 510만 원 정도 지출이 생겼고요. 닥트 같은 경우는 4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가스 공사는 말씀드렸다시피 16등급으로 진행을 했고요. 비용은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상에는 보여지진 않았지만 저희가 에어컨 공사도 했고요. 주방에는 40평 스탠드 에어컨을 놓았고 홀 쪽에는 40평 시스템 에어컨을 놨습니다. 두 대 총 비용해서 6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간판 같은 경우는 어닝 포함해서 내외부 모든 쌓인물 간판 작업해서 59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관악점은 30평 공사하는데 총 들어간 비용은 4,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한지세계 관악점에 대해서 매장 계약서부터 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기간 그리고 공사 비용 그리고 공사를 할 때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정보와 영상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사에 묻는 것에 송송이었습니다.